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목록입니다.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보안정책관은 육해공군에 국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 강구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은 불온서적 무단 반입 시 장병 정신전력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어 수거 지시안이 적극 시행하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불온서적 23권은 북한 찬양과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세 분류로 나뉘어 정의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들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며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책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 사회 상식에서 보면은 다양한 면을 짚어주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 시각에서 병사들을 정신교육하는 걸 차원에서 보면은 또 부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년 입대하는 20만 명의 장병 중에는 국가관, 대적관, 역사관이 편향된 인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3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베스트셀러, 대중서적, 그리고 세계석학의 저서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됐습니다. 먼저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 출판 첫 해인 2007년 1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정부 반미로 분류된 겁니다. 이 책은 미국을 반대한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반대한 경제학서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의 저서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도 국방부에 의해 반정부 반미 딱지가 붙었습니다. 촘스키는 미국인입니다. 여기서 반정부는 어떤 정부를 말하는지, 그리고 미국인이 자국을 비판하는 것까지 우리 국방부가 금지시켜야 하는 것인지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이라는 그의 또 다른 저서는 북한 찬양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인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미국인이 쓴 책을 보면 우리 장병들이 북한을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논란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나온 북한 관련 서적들은 왜 불온서적으로 지정을 안 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독일 슈피겔 기자 출신과 오스트리아 법학자가 함께 쓴 세계화의 덫은 서구식 세계화를 비판한 책입니다. 저자들은 책을 통해 20대 80사회라는 양극화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때 나온 양극화의 대중적 표현은 지금도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에 의해 반자본주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저자들의 반발과 황당함을 불러왔습니다. 노엄 촘스키는 국내 인터넷 카페 운영진과의 인터뷰에서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한국인의 투쟁은 세계에 영감을 주었으나 항상 자유를 두려워하고 생각과 표현을 다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방부가 그에 속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방부라는 이름을 자유민주주의 방해부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책들은 고르바초프 이전 소련에서도 금지된 바 있다며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답했습니다. 그에겐 영광이었다지만 우리 국민으로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불온서적 개념이 있는지 몰랐는데 놀랍다며 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도 않고 싫어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책에서 19, 20세기의 미국이 이룬 경제 발전을 칭찬했는데 어떻게 반미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내 책은 반미 반자본주의, 쇄국을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정부 반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교수는 불온서적 논란이 있던 시기에 펴낸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라는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대안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학계와 노동계에선 이 책이 박정희식 개발 독재를 찬양한다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출판계 반발과 함께 판매량 급증을 불러왔습니다. 출판계에선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읽은 역사 교양서와 문학 작품까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다양성과 창의성, 비판력을 모두 봉사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해당 도서 판매량은 2배 이상 늘었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경우 첫 기사가 나온 다음 날 판매량이 10배 이상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 23선과 관련해 독자 리뷰 이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군 밖에선 불온서적 붐이 일었습니다.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고 해도 장병들이 휴가 때 밖에 나가 이 책들을 읽는 것까지 금지하진 못했습니다. 영내에서만 읽지 못하도록 금지한 건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조치였습니다. 또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전역의 부당함과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국방부가 던진 불온서적이란 화두는 한국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국방부는 어떤 모습일까? 2023년 여름 국방부는 80년 전 사망한 홍범도 장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 이후 육군 사관학교 내 독립영웅 5명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흉상 철수와 이전 근거는 그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과 자유시 참변 의혹 등입니다. 홍 장군이 사망한 건 광복 전이니 북한 정권과는 관련이었고 자유시 참변 의혹도 관련성 의혹 관련 자료가 있다는 식으로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홍 장군 행적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철저한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노동당 조직책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물도 검토 대상이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비껴갔습니다. 홍 장군은 스탈린의 강제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됐다가 해방 전인 1943년에 사망했습니다. 광복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린 국가를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학계 협의가 있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국방부는 군 내부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군 외부의 기준과 판단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역사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은 이념의 파도를 타고 세포 분열하듯 확산합니다. 그리고 국론은 또 분열합니다. 이번 논란 중심에도 국방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쏘아올린 홍범도 장군 흉산 논란은 15년 전 불온서적 지정 논란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더 시급한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인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